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읽기 수업 안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 글을 읽고 어떻게 요약하는지 요약의 기술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요약하기 기술. 어떤 글을 읽거나 말을 듣고 어떻게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요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픽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토픽 듣기 문제 17번에서 20번은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신에게 들린 낱말, 부분적으로 맞는 내용을 답으로 고르기 때문입니다.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는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는 내용을 듣고 부분이 아닌 전체를 생각하며 포괄적으로 중심 생각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답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문제를 볼까요? 남자의 중심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요가 학원에 다녀야겠어. 혼자서 운동을 하니까 동작이 맞는지 모르겠고 효과도 없는 것 같아. 요즘은 인터넷 요가 영상도 많이 있던데 그걸 보는 건 어때? 영상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내 동작이 틀려도 알 수 없잖아? 남자의 중심 생각이 뭐예요? 운동을 제대로 배워서 하고 싶다. 인터넷의 운동 정보는 도움이 된다.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한다. 따라하기 쉬운 요가 영상을 선택해야 한다. 1번, 운동을 제대로 배워서 하고 싶다. 집에서 인터넷 요가 영상도 볼 수 있지만 동작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고 또 혼자서 운동을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요가 학원에 등록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 이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중심 생각, 중요한 내용을 고를 때에는 부분적으로 맞는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화자 또는 저자가 하는 중심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강연을 같이 들으면서 화자가 말하는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다른 말로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 보았죠.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말해줬어요. 어떤 단어들은 정말로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도 있었고 또 어떤 단어들은 세부 내용들과 관련이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 과제를 할 때는 다시 한번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로 화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지? 화자의 중심 생각이 뭐지?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중심 내용, 그리고 세부 내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 다시 말해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를 따라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핵심어, 주제어라고도 하죠. 핵심어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주요 단락, 중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락을 찾습니다. 그리고 소주제문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관계를 읽어서 요약문을 작성합니다. 그럼 각각의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핵심어 찾기입니다. 핵심어, 다른 말로 주제어. 핵심어는 반복되어 강조되는 낱말입니다. 화자가 또는 저자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낱말, 단어가 일반적으로 핵심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어는 그 문장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중심 생각,
중요한 내용은 부분적으로 좋은 내용, 맞는 내용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념을 정의할 때 중심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음 단계를 볼까요? 주요 단락 찾기. 단락은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단락, 문단 모두 같은 말인데요. 어떤 단락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독자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도입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주지 단락이라고 부르는데요. 핵심 내용을 포함한 단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앞의 내용을 좀 더 보충하여 설명하기 위한 부연 단락도 있습니다. 이 부연 단락은 보통 예시 단락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단락입니다.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에서 결론처럼 앞의 단락을 반복하고 요약하는 단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단락에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핵심어를 찾고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주요 단락을 찾았으면 소주제문으로 요약을 해야 합니다. 소주제문이 뭐죠? 소주제문은 하나의 생각을 문장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소주제문은 각각의 문단에서 하나의 생각을 문장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소주제문을 어떻게 찾을까요? 이것도 역시 핵심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그것이 주제문입니다. 특히 핵심어의 범위가 이거다 라고 한정 짓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락을 몇 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한 문단, 한 단락 안에도 몇 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글을 쓴 사람, 저자의 의견, 주장이 실려 있는 문장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문장들은 보통 그러므로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어구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 뒤에 중요한 내용, 글쓴이의 주장이 나오겠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계를 읽어 요약문을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 단락, 두 단락, 두 단락으로 구성된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우리가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으면서 먼저 핵심어, 어떤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가, 어떤 말이 강조되고 있는가, 핵심어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문단이 있을 때 이 문단은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지? 그리고 그 한 문단 속에서도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은 것보다는 더 중요한 말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글을 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자기의 의견, 주장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구분하면서 글을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호르몬은 신체적 특징을 만들 뿐만 아니라 뇌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쳐서 성별의 차이를 만든다. 대체로 남성은 체계적 능력이 발달한 반면에 여성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처음 보는 동물을 만나면 귀엽거나 무섭다는 감정적 반응을 먼저 보이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발달한 사람이다. 반면에 새로운 동물을 보면 그 동물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은 체계적 능력이 발달한 사람이다. 공감 능력이 발달한 사람은 체계적 능력이 약하고 체계적 능력이 발달한 사람은 공감 능력이 약하다고 한다. 남녀가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함께 지내면 답답한 상황이 자주 생기기 마련이다. 그럴 때는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하고 발끈하기보다는 다른 능력을 가진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게 어떨까? 여러분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이제 주제어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주요 문단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은 뭐였죠? 네, 남성과 여성, 남성과 여성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지요. 남성은 어때요? 체계적 능력이 발달. 여기에도 체계적 능력, 체계적 능력, 체계적 능력이라는 말도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뒤에서도 남녀, 공감 능력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기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를 든 내용은 중심 내용이 아니라 세부 내용이죠. 요약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 남성은 체계적 능력이 발달하였다. 반면 여성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성별의 차이로 인해서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자. 이것이 저자가 하고 싶은 주장입니다. 지금 찾은 핵심어, 그리고 중심 내용들, 그리고 저자의 주장들을 함께 연결하여 요약문을 작성해 볼까요?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해 말하고 있죠. 어떻게 달라요? 남성은 체계적 능력이 발달한 반면 여성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따라서 다른 능력을 가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로 요약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중심 내용이 들어가면 요약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과제를 알아볼까요? 여기에 더 짧은 글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한 줄로 요약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읽을게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든지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을 것이다. 만약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항상 친절해야 한다. 회사에는 일을 맡기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잘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평소에 한 작은 친절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작은 친절을 생각보다 오래 기억하며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이번에는 요약한 글을 무드에 올리지 말고 그냥 여러분 공책에 써보세요. 그리고 내일 줌 수업 시간에 모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지 않아서 모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줄로 요약해서 내일 수업 시간에 가지고 오세요. 이상으로 오늘 읽기 수업 안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고 내일 줌 수업 시간에 만나요. 모두 건강하세요.